네, 이번 시간에는 연결 현금흐름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58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그걸 펴시고 현금흐름표입니다. 여러분 중급회계 배울 때 현금흐름표 공부하셨죠? 현금흐름표. 우리가 중급회계 때 배웠던 현금흐름표하고 작성하는 방법이 뭐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심할 것들만 좀 더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5.1이란 제목에 작성 방법이 먼저 적혀 있는데 거기 적혀 있는 한 문단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때 배웠던 거랑 동일하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5.2란 제목이 나옵니다. 넘기시면 표 3번 있는데 요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표가 책에 있습니다. 요 표는 활동구분 우리 현금흐름표 활동구분 세 가지로 하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구분에서 조심할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어요. 말문제로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배력이 획득될 때, 그리고 처분했을 때 지배력을 상실할 때, 그러면 투자 활동이 되는 겁니다. 투자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속기업 주식을 더 사거나 종속기업 주식을 팔거나 지배력은 계속 유지된다면 이건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속기업 주식을 더 사고 파는 행위는 그거는 연결실체, 같은 연결실체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거래하는 거랑 동일하게 보고 자본거래로 본다. 이렇게 정리했던 기억 나시죠?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칸에 있는 거는 여러분 표 밑에 보시면요. 표 밑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밑줄 한번 치세요. 종속기업이 지급한 현금 배당금 중 지배기업이 수령한 금액은 내부거래로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종속기업이 현금 배당을 지급하면 지배기업이 자기 지분율만큼 현금 배당금을 받아올 거잖아요. 근데 지배가 현금 배당 준 걸, 종속이 현금 배당금 지급한 걸 지배기업이 받으면 그거는 지네끼리 현금을 주고받은 거라서 현금의 흐름이 없는 겁니다. 내부 거래로 상계 제거될 거고요. 현금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연결실체 안에서 현금이 밖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속기업이 현금 배당할 때 종속기업이 현금 배당금을 비지배 지분한테 줬을 때 그게 연결실체 밖으로 현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속기업이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가 현금 배당금 지급하는 건 중급회계 책에서 이렇게 배웠죠.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적을 건지 재무활동으로 적을 건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이렇게 현금 배당금 지급한 거를 재무활동으로 선택하라고 출제했지만 기출문제 중에서 한탕 2번 정도 배당금 지급한 거를 영업활동에 적으라고 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이 문제는 배당금 지급이 우리가 풀어줄 문제가 있는데 저 중간식 문제. 그 문제는 재무활동으로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 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연결 현금을 만들 때 뭐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예로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591페이지 예시번이 있습니다. 예시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단기 중에 갑회사가 을회사 보통주를 80% 취득해서 지배하게 됐는데 그때 지배가 현금 유출한 게 2,400원입니다.
2,400원. 그럼 이건 지배력을 획득하려고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으로 보는 겁니다.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갑회사의 개별 현금 흐름표를 좀 보세요. 그 만들어져 있거든요, 밑에. 갑회사만의 별도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갑회사가 종속기업을 취득하려고 현금을 2,400원 유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400원 유출했다고 적혀 있어요. 거기 만들어져 있는 게 보면은 갑회사 지배기업인데 지배기업의 기초 현금이 3,000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기초 현금이 3,000원인데 만약에 이 현금 유출액 2,400원 얘밖에 없다면 1년 동안 현금이 2,400원 감소한 거니까 기말 현금은 6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요 거래만 갖고 만든 거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그 다음 을회사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을회사 현금 흐름표는 뭐 이런 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기초현금이 200원이었고 기말현금도 200원이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연결을 할 때 잘 봐. 연결을 할 때 그 기초현금을 보시면 연결현금 흐름표에 기초현금에 200원이 안 더해져 있다? 그 을회사 기초연금 200원이 안 더, 그러니까 3,000원이라는 숫자에다가 200원을 안 더해서 3,000원 돼 있어. 왜 그러냐? 그 주석 2번이 달려 있는데 을회사 회계기간 을회사를 말이야. 지배기업이 올해 회계기간 중에 취득하면서 2,400원이라는 현금을 지급하고 종속기업을 내 거로 만들었는데 올해 기중에 샀으니까 기초에는 종속기업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기초에는 종속기업의 현금이 연결실체 현금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200원이라고 하는 종속기업의 현금을 연결현금 흐름표 할 때 안 더했습니다. 그런데 기말 현금은 이제 올해 종속기업을 만들었으니까 을회사가 이제 올해부터 연결 실체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지배기업 기말현금이 600원인데 종속기업의 기말현금이 200원 있으면 더해야죠. 기말에 현금이 8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만들어져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을 사기 위해서 현금 유출이 2,400원이 있지만 종속기업을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취득했을 때 그 종속기업 장부에 현금이 200원이 있었어요. 그 200원이라는 현금이 우리가 이 주식을 사오면서 연결실체 지배기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기업 현금인데 연결할 때 합칠 거니까 200원만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결했을 때 마인드로 봤을 때는 종속기업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현금을 2,200원만 준 꼴이다. 왜냐하면 2,400원을 지급했지만 거기 금고에 있는 200원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2,400원을 주면서 200원은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결국 2,200원만 준 거다.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조금 이따 풀어드릴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풀어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풀어드릴 거야. 정리해. 그래서 연결 현금 흐름표에는 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했을 때 올해 취득했을 때 올해 종속기업 현금을 끌고 온 금액 200원만큼 끌고 온 금액은 빼고 나서 현금 유출액을 적게 된다. 요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예 11번이 나옵니다.
예 11번은 읽어볼게요. 카페사는 을회사 발행 주식 70%를 보유하는 지배기업인데 당기 중에 을회사 보통주 10%를 2,000원에 추가 취득했다. 그러면 이미 70%를 갖고 있는데 10% 추가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연결 관점에서는 무슨 거래? 내부 거래처럼 보고 여기서 현금 유출액은 재무 활동으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읽으면 카페사의 현금흐름표에는 당기 중에 종속기업 투자 추가 취득에 따른 2,000원의 현금 유출이 그래 지배기업 개별 현금흐름표에는 지배기업만 만든 별도 현금흐름표에는 이 10%만큼 주식 산 게 투자 활동으로 적혀 투자 활동 확인하세요. 투자 활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 활동 연결 현금흐름표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박스 밑으로 가면 다음에서 보던 바와 같이 갑회사 현금흐름표와 을회사 현금흐름표를 단순 합산한 후에 투자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속기업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2,000원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재분류하면 연결 현금흐름 금액이 표시되어야 된다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에 다른 거는 뭐 다 그냥 단순 합산하면 되고요. 그 종속기업 주식을 10%만큼 더 추가 취득한 게 지배기업 별도 재무제표에는 투자 활동으로 적혀 있지만 연결 현금흐름표에는 재무 활동으로 적혀야 된다. 왜냐하면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자기 주식을 더 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 12번을 보겠습니다. 예 12번은 P회사는 S회사 지분 80%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기 중에 S회사가 1,000원의 현금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P회사와 S회사 모두 배당금 수치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건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종속기업이 1,000원만큼 현금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 지배기업이 얼마 받았을까요? 1,000원 중에 지분율 80%니까 800원 받았겠죠. 800원 받은 걸 지배기업 개별 별도 현금흐름표에는 800원의 현금 배당금을 수취한 게 영업활동에 적혀 있죠. 확인하세요. 영업활동에 적혀 있고 종속기업은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게 전체 다 재무활동의 현금 유출액으로 적혀 있는데 이걸 연결하면 종속기업이 지급한 현금 배당금 중 800원만큼은 지배가 받은 거잖아요. 상쇄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현금흐름표에 사라집니다. 결국 연결 현금흐름표에는 200원의 배당금 지급밖에 안 남게 되는데 거기다 메모하세요. 그 누구한테 준 배당금입니까? 종속기업 비지배 지분에게 준 현금 배당금 지급액입니다. 200원이. 그렇게 연결 현금흐름표에 표시가 된다.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예 13번이 나와 있는데 예 13번은 읽어볼게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1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지배기업인 P회사는 당기의 종속기업인 S회사에 원가 1,000원의 재고를 1,500원에 외상 판매했고요. S회사는 당기 말 현재 P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매입 채무 결제도 하지 않았고요. 이 거래만 있다고 가정하고 P회사와 S회사의 개별 현금흐름표와 연금을 작성해보자. 박스 밑에 보시면 개별 현금흐름표 작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상기 내부 거래를 분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분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분개 밑에 읽어볼게요. 당기에 위의 거래만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P회사의 현금흐름표에는 매출 총이익이 500원 NI에 들어가 있는데 매출 채권 증가와 재고자산 감소가 여러분 이거 간접법 할 때 적는 거 알고 있죠? 간접법. 우리 이제 가감 항목 적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금흐름이 0입니다. 0. 종속기업은 재고를 매입해 왔으니까
재고자산 증가가 있고 매입 채무 증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간접법 할 때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으로 적힙니다. 적히면 끝나버리죠. 그 다음 따라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P회사와 S회사의 현금흐름표를 단순합산한 후에 매출 채권 증가 1,500원과 매입 채무 증가 1,500원을 상기하게 되죠. 그건 채권 채무 상기하는 거에 연결할 때.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 증가 순액 500원과 당기순이익 500원도 상계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 더 읽으면 연결현금흐름표에 아무 금액도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게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 적은 게 좀 잘못돼서 요거를 고치세요. 제가 적는 걸로 요 문장을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P회사 당기순이익 500원 당기순이익 500원이 미실현이익 500원 제거를 통해 연결당기순이익이 연결당기순이익 0원이 되면 됐습니다. 요렇게 바꾸세요. 적혀 있는 문장을 요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장은 읽힙니다.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자리 고쳐드렸는데 고쳐드린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거 이 예 13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결론은 이 예 13번은 지배기업과 중소기업 잘 보시면 현금흐름이 없어요. 현금흐름이. 그러니까 현금흐름 자체가 0이 됩니다. 다 0이 되는데 그 상황 자체를 좀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을 때 알게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넘어가세요 그냥. 전 지금부터 뭐 해드릴 거냐면 주관식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주관식 현금흐름표 기출문제가 있어요. 630페이지에 있습니다. 630페이지. 그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풀어드려서 연결 현금흐름표 내용을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보시면은 주관식 6번 문제가 있어요. 주관식 6번. 거기 보면 연결 현금흐름표라고 해서 회계사 시험 2010년도에 출제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좀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는 초록의 연결 현금흐름표 작성과 관련된 자료이다. 추가 정보를 고려해서 물음에 답해봐라. 연결 재무상태표에 기말 금액이 먼저 나와 있고 옆에 비교식으로 기초금액 나와 있습니다. 631페이지까지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연결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에 보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6,100원입니다. 뭐 느낌 알겠지? 추가자료 보시면 추가자료 1번 있는데 초록은 기중에 종속기업의 모든 주식을 1,180원에 취득했다. 요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 들어봐. 지금 문제에서 올해 종속기업 주식을 산 거야. 올해 산 거 올해. 그러면 위에 비교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연결 재무제표에 연결 재무상태표에 기초금액에는
종속기업 자산부채가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겠어? 다시 우리 지금 종속기업을 오래 취득했잖아. 그러면 연결을 단기 말에 처음 하는 거야? 전년도 말부터 하는 거야? 단기 말에 연결을 처음 하는 거야. 그럼 전년도 말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재무제표란 얘기지. 그러니까 연결 재무상태표의 숫자가 기초금액에는 종속기업계 합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기말금액에는 종속금액계 합산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잘 따라가야 돼. 그래서 종속기업 주식을 1180원에 샀잖아. 근데 거기 내용 보시면 그때 끌고 오는 자산부채가 종속기업 재고자산 200원이 있고 종속기업 현금이 800원 있고 유형자산이 1300원이 있고 장기차입금이 400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들을 조금 이따 활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나열된 것들을 한번 더하기 빼기 해보겠습니다. 재고자산 200원 더하기 현금 80원 더하기 유형자산 1300원 빼기 장기차입금 400원을 하면요 딱 1180원이 나옵니다. 1180원 주고 샀는데 그 말은 취득할 당시에 초과 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영업권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추가자료 2번을 보시면 단기에 유상증자로 1000원의 현금 조달이 있었고 이건 재무활동이죠. 장기차입금으로 100원의 현금을 조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추가자료 3번에 이자 비용은 800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40원 들어있답니다. 여러분 중급회계 배울 때 이 4할차 상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재무활동으로 본다라는 거 들었지? 4할차 상각의 이자 비용은 현금이 유출되는 이자 비용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재무활동이야. 반대쪽 계정 과목이 사채이기 때문에. 현금이 유출되는 항목만 활동 구분을 선택할 수 있어. 이 문제 확인해 보면 이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문제거든. 그렇더라도 4할차 상각은 무조건 재무활동이야. 넘기겠습니다. 4번 제목에 4번 추가자료 단기에 선언된 배당금에는 주식 배당금이 500원 들어있대. 여러분 주식 배당금은 배당금 지급할 때 현금이 안 나가지?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날 거야. 나머지 금액은 현금 배당금이래. 5번 자료가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단기 매매 목적이래. 여러분 단기 매매 목적이면 페어밸류 PL이 무슨 활동이 된다? 단기 매매면 영업활동이 됩니다. 영업활동.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야 돼. 이 페어밸류 PL. 6번 추가자료에서 유형자산을 개별적으로 2,500원에 취득했는데 이 중에서 1,800원은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고요. 현금을. 나머지 700원을 현금 지급했답니다. 그 다음 7번 자료 보시면 취득원가 16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 120원인데 그럼 물어볼게요. 이 설비자산의 북밸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160원에서 120원 빼면 40원이죠. 그런데 40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처분손익이 0입니다. 0. 북밸류에 딱 맞게 매각을 했어요. 처분손익이 0. 그 다음 8번 자료는 X2년 말 수취채권. 여러분 원래 수취채권이라는 건 매출채권 말하는 겁니다. 매출채권. 우리가 주영업에서 외상으로 팔았을 때 매출채권을 주로 의미하는데 그 금액 안에 미수이자가 200원 들어있답니다. 미수이자 원래 따로 적는 게 맞는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자 수익 분석할 때 이걸 별도로 분석해야 된다 이럽니다. 이자 수익. 9번 자료 외환손실 80원은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거다. 여러분 이거 외화예금. 외화예금은 저거거든요. 현금입니다. 현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자체의 환율 변동으로 현금이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어디에다 적는 거 아니고요.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따가 별도로 표시. 이거 여러분들 제 중급회계 서브노트에 여러분 제가 현금으로 문제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0번 자료는 판관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출된 걸로 보라고 써있네요. 자, 물음 보겠습니다. 물음. 초록의 X2년 연결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에 의해서 작성할 때 아래 빈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갈 숫자를 적어라. 자, 그럼 지금부터 거기 들어갈 숫자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번은 비금융회사의 경우에 이자의 수치와 지급에 대해서 IFRS는 어떻게 분류하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이자 수치나 이자 지급에 대해서 회사가 활동 구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죠. IFRS가. 그 말을 쓰란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은 투자 활동이나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은 재무 활동이나 영업 활동으로, 배당금 수치는 영업 활동 아니면 투자 활동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배당금 지급도 영업활동 아니면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 알고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 문제 그 물음 1번 직접법으로 하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가 영업활동을 직접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영업활동을 직접법으로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영업활동 내에서 활동을 또 세분화시키는 건데 얘는 매출활동과 매입활동, 종업원에게 현금 주는 활동 등이 하나로 파악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는 활동, 이자를 수취하는 활동, 다 영업활동으로 이 문제 보고 있습니다. 배당금 수취하는 활동,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활동, 이게 다 영업활동으로. 여기까지 자료 파악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거기 보니까 그 재무활동 쪽을 보세요. 물음 1번에 재무활동에 보니까 마지막에 배당금 지급이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그러니까 배당금 지급이 저겁니다. 배당금 지급이 재무활동으로 분류가 돼 있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재무활동으로 보고 이자 지급,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 세 가지는 영업활동으로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선택을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린 직접법으로 이런 수를 찾기 위해서 먼저 손익계산서에 요 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전부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활동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들의 증감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매출액이 61,3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1,300원. 이게 매출로 인한 발생기준 금액이죠. 발생기준. 두 번째 매출원가가 5,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2,000원. 매출원가가 5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여기다 적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투자활동입니다. 그 다음 판관비인데요. 판관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다 여기에 때려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요 매출활동 빼고는. 판관비. 그 다음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평가손실이 있는데 요게 영업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 적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니까. 그래서 그 500원의 비용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여기다가 800원. 그 다음 이자 수익은 600원. 그 다음 배당금 수익은 400원. 외환손익. 여러분 그 외환손익이 현금이
환율 변동된 거야. 그리고 80원은 별도로 제거했다가 그 현금 흐름의 그 감소로 그 별도 표시해야 돼.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제가 이따가 적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이 마지막에 600원이 있어. 다 적었다. 요렇게 다 적었고요. 그 다음 뭐 할 거냐? 그 다음 일단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자산부채,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증가함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자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금이 있고요. 현금은 넘어가시고 수취채권이 있는데요. 기초금액이 2,400원입니다. 근데 기말금액이 33,800원이니까 빼보시면 1,400원이 증가했어요. 매출 채권이 1,400원이 증가했거든요. 1,400원이. 근데 이 중에 200원만큼이 저게 들어있대요. 기말에 미수이자. 미수이자는 이자 수익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미수이자가 증가한 거는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1,400원만큼의 수취채권 증가가 있는데, 증가는 반비례니까 차감인데 여기 1,400원 증가한 것 중에 200원만큼은 미수이자니까 미수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더해 보시면 결국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더해 보시면 이게 1,200원 되는 겁니다. 빼면 1,200원, 이건 200원이고. 그럼 책을 잠깐 볼게요. 633페이지 보시고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계산할 때 매출 채권 변동된 금액이 1,200원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1,200원. 그 1,200원 이겁니다. 1,200원이 1,400원에서 200원 조정해서 1,200원 이렇게 한 거라고 정리하세요. 그 다음 재고자산인데요. 이 재고자산이 어렵습니다. 재고자산이 어려워. 재고자산이 왜 어려우냐? 우리가 추가자료 1번을 보시면 종속기업을 올해 우리가 종속기업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잘 들어, 기초재고에는 종속기업 재고가 안 들어있어. 근데 기말재고에는 종속기업 재고가 들어있으니까 거기 추가자료 1번에서 종속기업 재고를 200원 끌고 왔다는 게 있지. 200원 끌고 온 게 기말재고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X1년 말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은 634페이지 봐. 634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 해설에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에 대해서 분석한 게 나와 있는데, 재고자산이 기초에 6,400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금액에는 종속기업의 재고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종속기업을 그 기준에 사면서 요 재고에, 종속기업 재고에 200원을 승계받아. 종속기업 재고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 더해볼까, 이거? 더해보면은 6,600원이야.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요거 말고는 다른 재고의 변동이 없다면 기말 재고가 6,600원 돼야 돼. 기말 재고가 6,600원. 근데 그 자료 보시면 기말 재고가 6,600원이 아니라 5,000원 돼 있다. 5,000원. 그 말은 우리가 종속기업을 우리 걸로 만들면서 재고를 200원 끌고 왔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6,600원 돼야 될 상황에서 기말 재고가 5,000원 됐다는 얘기는 1,600원만큼 올해 1년 동안 재고가 감소한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1,600원이 재고가 감소한 거야. 확인해 봐. 1,600원이 재고가 감소한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조심할 겁니다. 올해 종속기업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재고를 끌고 온 게 있기 때문에 200원만큼을 조정하는, 요걸 좀 느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재고자산이 증가한 게 1,600원이에요. 아, 감소한 건가? 감소한 거죠, 감소. 감소한 거니까 더해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한 거는 반비례 더하기. 그래서 1,600원 더하기로 적으시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자료를 보니까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 나오죠. 걔는 500원 차이가 나네요.
500원 차이가 나고 증가한 거죠. 증가한 거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 반비례면 차감으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이 나오네요. 유형자산은 조금 이따 분석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따로 분석을 할게요. 유형자산. 투자활동이에요. 투자활동. 투자활동 분석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 부채를 가겠습니다. 부채를 보시면 매입 채무가 있는데 매입 채무가 3,280원 감소했습니다. 매입 채무가 3,280원 감소했어요. 그 다음 미지급 이자는 260원 증가했습니다. 미지급 이자는 260원 증가했어요. 그리고 아까 요 이자 비용 중에 40원만큼이 저겁니다. 4할차 상각. 요 이자 비용에 들어있는 금액 중 40원만큼은 4할차 상각이기 때문에 요거는 재무 활동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요 이자 비용에서 이거 제거합니다. 40원 제거. 그 다음 미지급 법인세가 있는데 미지급 법인세는 1,020원이 감소한 겁니다. 1,020원. 그 다음 장기 차입금 있는데 그건 이따가 장기 차입금 별도 재무 활동 분석할 겁니다. 사채라는 부채도 별도 분석할 거예요. 자본금도 재무 활동으로 분석할 겁니다.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과 관련돼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분석할 거예요. 다 했네요. 자, 그럼 직접 법으로 게 금액이 끝났는데 쭉 계산해 보시면 이쪽이 601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쭉 더해 보시면 56,000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쪽 금액은 500원, 여기는 400원, 여기 400원, 여기는 1620원. 다 했네요, 여러분.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출제자가 물어본 것 중에 632페이지 그 물음 1번에서 잘 봐.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금액이 이 금액이야. 동그라미 1번. 그다음 요게 동그라미 2번이야. 동그라미 2번. 맞추세요. 그러고 나면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이 4,100원 됩니다. 요 빼보세요. 요 두 개를 빼보면 4,100원 나와요. 4,100원.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요거 적으세요.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0이고 이자 수치는 요겁니다. 400. 물어보지 않았지만 요 400과 이건 적혀 있네요. 1620 하면은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거기다 적으세요. 2,780원입니다. 계산하시면 이거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2,780원 나옵니다. 저거 2,780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 찾았어요. 이제 그럼 나머지 투자활동이랑 저거죠. 재무활동 채울게요. 지금부터 그거 적혀 있는 거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을 정리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종속기업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이 동그라미 4번이죠. 그거 적을 금액. 우리가 종속기업 취득을 하려고요. 현금 유출한 게 총 얼마였냐면요. 마이너스 1,180원입니다. 1,180원. 요걸 가지고 종속기업을 내 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자료에 보시면 종속기업을 1,180원 현금을 유출하고 샀을 때 종속기업 장부에 현금, 종속기업 금고에 현금이 80원 있어요. 80원. 그럼 우리는 이 돈 주고 종속기업 현금 80원을 내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연결실체 관점에서 나간 돈은 1,100원이다. 1,100원. 여러분 제가 지금 적었는데 요게 책에 어딨냐? 63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4번이란 게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거기 적혀 있나 확인해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요거 계산한 게 적혀 있어서 1,100원 현금 유출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한 게 현금 700원 나갔고요. 설비 처분한 게 40원 현금이
들어온 걸로 돼 있죠. 여러분 그거 분석하는 거 제가 확인 좀 해드릴게요. 그게 유형자산 분석하는 건데, 자 자료 보시면 유형자 이거 안 물어본 건데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형자산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얘가 순액으로 기초금액이 1,700원입니다. 순액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한 금액으로 순액이 X1년 초에 X1년 초? X2년 초 X2년 초에 1,700원입니다. 1,700원. 그런데 얘가 올해 손익계산서를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900원입니다. 감가상각비만큼 순액으로 된 유형자산은 감소합니다. 감가상각한 것만큼. 그 다음 더하기 유형자산이 2,5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유형자산 취득했다고 추가자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1,800원은 사채를 발행했다고 돼 있어요. 사채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늘리려고 현금이 정말로 유출된 금액은 700원만 유출됐는데, 그게 여러분 거기 물음 1번에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에 유형자산 취득하려고 현금 700원 유출됐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 얘가 설비자산을 처분할 때 북밸류로 40원만큼의 유형자산이 제거되는데, 요게 북밸류니까 처분한 금액이 40원이어서 현금 유입액도 40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손익이 없어요. 요 현금 유입액 40원이 여러분 물음 1번에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에 40원만큼 현금 유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유형자산을 종속기업 주식을 사면서 1,400원만큼 승계받았어요. 종속기업 올해 취득하면서 유형자산을 승계받은 금액이 1,300원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1,700에서 900을 빼고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 4,560원이 나오는데, 이 4,560원이 순액으로 X2년 말 연결했을 때 유형자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책 보면 630페이지 거기 X2년 말 유형자산의 기말 장부금액 보면 이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4,560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7,460원에서 2,900원 차감한, 그러면 4,560원이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한 거냐면 투자활동까지 했습니다. 이 재무활동을 좀 해드릴 건데, 재무활동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이제 대변에 적히는 건데요. 대변에 있는 항목들. 먼저 장기차입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장기차입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장기차입금이 기초금액이 2080입니다. X2년 초 2080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거기 추가 자료에서 장기차입금을 100원 차입했다고 돼요. 100원 차입. 그럼 장기차입금이 늘어날 텐데 요 100원 차입한 것만큼 현금이 유입되는 거죠. 재무활동에서 현금 유입이 100원 되는 겁니다. 거기 물음 1번에서 현금 흐름표 만들어진 자료에 보면 장기차입금으로 100원의 현금 유입이 있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100원의 현금 유입이 적혀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차입금은 우리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할 때 올해
장기 차입금이 종속기업계 400원이 있다고 추가 자료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만큼 종속기업 장기 차입금을 승계받은 겁니다. 승계. 종속기업의 차입금을 승계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2,580원 나오는데 요게 거기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기말 금액입니다. 맞는지 확인하세요. X2년 말 기말 금액. 이렇게 몰랐으면 잘 정리하시고. 자, 장기 차입금이 끝났습니다. 장기 차입 끝났으니까 이제 사채 같은 거 하겠습니다. 사채. 사채는 거래가 이렇게 됩니다. 사채 거래가 우리가 올해 유형 자산을 취득했는데 유형 자산을 2,500원 취득했습니다. 그때 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채가 액면 금액이 2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할차가 200원 발생하게 됐으니까 이거 빼보시면 1,800원만큼이 사채 발행해서 취득한 거고요. 나머지 현금 700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에 이자 비용이 잡혀 있는 것 중에 40원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으로 생긴 거니까 이렇게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요게 재무 활동으로 보라고 했고요. 요 40원만큼은 그리고 40원만큼을 일로 왔을 때 여기서 이자 비용에서 800원에서 이렇게 조정하게 40원 여기 요 이자 지급액 요 800원에서 40원만큼 조정하게 이렇게 아까 작업했던 거죠. 일로 다시 오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계산기 좀 두들겨 보세요. 사채를 2,000원 늘리고요. 200원 줄이고요. 40원 늘렸습니다.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1,840원입니까? 1,840원. 그렇게 돼 있네요. 사채가 기말에 이렇게 돼가지고 1,840원 돼 있는 걸 확인하세요. 기초엔 0이었는데 기말에 1,840원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면 그 다음은 납입자본입니다. 납입자본이 얼마 늘어났냐면 1,500원만큼 늘어났는데 유상증자한 게 1,000원 있다고 그랬어요. 1,000원. 1,000원은 만큼 대변의 납입자본이라고 표현하면 자본금과 주발초, 자본잉여금 같은 거를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납입자본이 1,000원 증가했는데 얘가 아까 문제자료에 주식 배당을 했을 때 주식 배당을 500원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500원 감소할 때 납입자본이 500원 증가해서 더하시면 납입자본이 총 1,500원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잉여금 매년 NI, 집합손익 이 문제 자료에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손익계산서의 NI가 6,100원입니다. 그럼 6,100원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그럼 계산기 두들길게요. 기초금액이 2,760원인데 거기다가 6,100원의 당기순익을 더하세요. 그럼 기말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봐. 이익잉여금 500원 주식 배당한 거 있지? 500원을 빼. 그럼 기말금액이 안 맞아. 5,460원이야. 얼마 차이 나나 봤더니 이익잉여금 2,900원이 감소되면 기말 이익잉여금이 맞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2,900원만큼은 현금 배당금을 지급한 거다. 현금 배당금을 지급한 거야. 요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요렇게. 현금 배당금 지급한 거. 요게 거기 물음 1번에
현금 배당금 지급을 찾으라는 게 동그라미 5번이다. 동그라미 5번. 확인해 빨리. 현금 배당금 지급한 거 찾으라는 게 동그라미 5번이야. 답 나왔네. 2,900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다 풀어드린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문제 총 완성을 한번 해드리려고 필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혼자 풀어봤을 때 이렇게 맞추도록 하세요. 제가 뭐 할 거냐면 이 문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저렇게 만들고 있지 않아? 직접법으로 만들었잖아. 제가 지금부터 이 문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만들었을 때 현금 흐름표 숫자 적어볼게. 필기해놔. 어디다가. 이 문제 현금 흐름표를 간접법으로 만들게 되면 간접법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때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이야. 당기순이익인데 이 문제 당기순이익은 얼마냐면 6,100원이야. 가감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적을 것들이 좀 많은데 이 문제 먼저 NI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영업활동 아닌 게 감가상각비가 있어. 감가상각비가 900원 있어. 감가상각비 900원. 그 다음에 외환손실이라는 게 외환손실. 요게 80원만큼 손실이 있는데 요게 현금 변동이야. 그래서 나중에 현금 변동에 따로 적을 거야. 현금 변동에 별도로 표시할 거야. 현금이 환율 변동으로 변한 금액 80원. 요렇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적는 것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다가 적을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더 있는데 요 네 개는 조금 이따 적을게. 조금 이따 적고 그다음에 이게 손익계산 항목들이야. BS 관련된 항목들을 좀 적어보면 이 문제가 매출채권 증가한 게 1,200원이죠. 1,200원. 그 다음에 재고 감소한 게 1,600원이 있어. 이건 더하기로 해야지. 재고 감소한 건 더하기. 그 다음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요게 증가했지? 500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감소했어. 요게 3,280원이야. 자, 요렇게까지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4,1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건데 조금 있다가 이 4,100원이라는 숫자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직접법처럼 적는 거 네 가지를 적는 이 문제가 직접법처럼 적는 게 이자 수취액, 배당금 수취액,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 법인세 지급액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미 직접법 다 해봤기 때문에 얘가 이자 수취한 게 400원이고 배당금 수취한 게 400원이고 이자 지급한 게 500원이고 저기 법인세 지급한 게 1,620원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적게 나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요게 얼마냐면 2,780원이야. 됐어. 자, 여기다 뭐 적을 거냐면 잘 들어. 요 이자 수치 있지. 이자 수치를 따로 적을 거니까 이쪽으로 오자. 600원의 이자 수익을 제거해야 돼. 배당금 수치 따로 적을 거니까 400원을 제거해야 돼. 이자 지급할 거니까 요걸 제거하는데 800원에서 40원도 제거할 거고 다 제거해야 돼. 일로 오시면 여기다 이자 비용은
760원은 여기다 이자 지급액에 따로 표시할 거니까 제거한 거고 40원만큼은 영업활동 아니니까 제거한 거야. 그래서 더하면 800원인데 800원만큼을 다 제거한 거고요. 그 다음 이자 수익은 600원인데 요게 여기에 별도로 이자 수치 적을 거니까 제거한 금액이야. 그 다음 배당금 수익이 여기 잡혀 있는데 400원만큼 잡혀 있는데 요걸 제거하고 여기다 직접법처럼 표시한 거야. 그다음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 요게 여기 비용으로 600원 들어 있는데 600원을 이렇게 취소한 거는 여기다 따로 적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한 거예요. 여기까지 잘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로 이거 필기한 걸 더해 보시면 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4,100원이 나올 거예요.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여기까지 하면 영업활동입니다. 다 했고요. 이 문제가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이 거기 물음 1번에 있어요. 물음 1번에 적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다 계산했으니까 더해 볼게요. 물음 1번 그 숫자에서 종속기업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이 1,100원이 나간 거고요. 700원이 유출액이 있고요. 40원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 세 개를 더하면요. 1,760원이에요. 1,760원이 투자활동에서 현금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거기 1,000원과 100원이 현금 들어온 거고 2,900원이 현금 나간 거니까 1,800원이 현금 나간 겁니다. 유출액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금액이 나와요. 해보시면. 합산 내겠습니다. 합산 내면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는데 이 합산된 금액이 780원입니다. 감소네요, 감소. 현금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얘가 저기에 있습니다. 현금의 환율 변동으로 80원만큼 현금이 또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니까 이 현금 감소한 금액이 860원 되는데 그러면 기초현금 보겠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를 좀 보시면요. 기초현금이 이 문제에서 1,320원입니다. 1,320원이면 요거 한번 더해 보세요. 1,320원에다가 마이너스 860원 하면은 460원 나오는데 요 460원이라는 숫자가 기말 현금이라고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현금은 1,320원, 기말현금은 460원. 현금이 감소했는데 860원만큼이 영업활동에서 이만큼, 투자활동에서 이만큼, 재무 이만큼 세 가지 활동에서 780원만큼 현금이 감소했고요. 현금 자체가 환율 때문에 감소한 금액이 80원이라서 감소한 금액 전체가 860원이니까 요걸 여기다 더해주면 460원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숫자들이 다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 문제인데 뭐 잘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결 현금흐름표도 좀 해보시는 건데 이 연결 현금흐름표의 이 문제 핵심은 종속기업 주식을 기초부터 갖고 있던 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올해 샀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얘가 올해 처음으로 종속기업 산 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이미 종속기업 주식 갖고 있었다면은 기초금액도 합친 금액이고 기말금액도 합친 금액이니까 그럼 진짜로 중급회계 배웠을 때 현금흐름표처럼 하면 돼요. 그냥 이미 다 합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 자료에서 631페이지에 추가자료 1번 보세요. 추가자료 1번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서 기중에 올해 기중에 종속기업 주식을 1,180원에 사면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를 내 거로 만들었다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말 때문에 기초의 연결 재무상태표에는 종속기업 자산부채가 합산돼 있지 않고 기말
숫자에만 연결되어 있어서 종속기업 숫자가 합산돼 있다. 요거를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였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런 게 기출문제에 나왔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 현금흐름표 풀어드렸습니다.